권 기자, 오늘은 우리나라 인구 통계 준비했네요. 네. 인구 숫자는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늘어난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꽤 오래 보게 될 현상이라고요? 네. 이민자의 유입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한국인의 숫자는 이미 59개월째, 5년째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계속 줄어들어 왔습니다. 그것도 최근에는 한 달에 10,000명 안팎씩 상당한 폭으로 줄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집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게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는 딱 17년 뒤인 2041년까지 지금보다 271만 가구 더 많은 2,437만여 가구 정도로 정점을 찍고 그 뒤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국 평균이고요. 서울에서 가구 수가 정점을 찍는 건 그보다 3년 빠른 2038년부터로 내다봤습니다. 당장 14년 뒤부터 서울에 필요한 집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28년 뒤인 2052년이 되면 정점에 비해서는 31만 가구, 지금보다도 무려 11만 가구나 더 적은 397만 가구만 서울에 남게 된다는 추산입니다. 통계청이 이번에 지역별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30년 동안의 가구 변화에 대한 추산을 내놨는데요. 지금부터 14년 동안은 서울에 집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뒤로는 빈집 문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기반시설 문제 같은 것들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정도로 빠르게 가구 수가 감소할 거란 예상입니다. 네, 당장 이 10년 안에 빈집이 생길 지역도 있다고요? 네, 부산과 대구는 당장 8년 뒤인 2032년부터, 울산은 10년 뒤인 2034년부터 빈집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도시들은 모두 서울과 함께 이번 추계에서 살펴본 기간의 마지막 연도인 2052년에는 가구 수가 지금보다도 적을 걸로 전망된 7지역에 포함된 곳들입니다. 반면에 서울보다 6년 뒤에나 정점을 찍는다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인천, 충청 남북도, 강원도, 그리고 제주 같은 곳들은 28년 뒤에도 지금보다는 가구 수가 꽤 늘어나 있을 걸로 전망됐는데요. 사람이 줄어드는 가운데 넓게는 중부, 수도권 근처로의 인구 집중화는 계속될 걸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2052년에도 지금보다 117만 가구나 더 많이 살고 있을 걸로 추산됐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싼 서울 대신 경기도로 사람들이 유입되는 모습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본 겁니다. 네, 전 국민의 1, 2인 가구와 초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28년 뒤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평균 가구원 수가 2명 미만, 1명대에 그칠 걸로 추산됐고요. 그때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네, 지금 문제가요. 이렇게 초핵가족으로 잘게 쪼개졌다가 아예 감소하기 시작할 우리나라 가구들을 도대체 어떤 주거 형태로 담아내는 게 그나마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젊은이가 아니라 독거노인이 주를 이룰 1인 가구들이 필요로 할 도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래가 사실 먼 미래가 아닌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는 점입니다. 네, 영화에서나 보던 이 도시가 텅 비는 모습이 얼핏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일단 전망이니까 앞으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올해 들어서 보이는 출생아 수 반등 조짐은 이번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통계청이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추산되는 아이의 수, 즉 합계 출산율에 대해서 올해 0.68명에 그칠 거라고 지난해에 예상했습니다. 근데 결국 0.7명대마저 깨지는구나 걱정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올해 아기 울음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있죠. 9월까지의 누적 합계 출산율은 0.74명입니다.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연간 반등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혼부부들에게 정책적 혜택이 집중되면서 실제로 결혼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도 앞으로 2년 뒤에 대한 기대를 좀 더 키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앞으로 30년에 대한 통계청의 전망은 합계 출산율 0.7명대 붕괴를 걱정한 지난해까지의 추산을 바탕으로 나온 겁니다. 만약에 출생이 좀 더 늘어난다고 하면 한국이 급속도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대전제에서 추산된 이 미래의 모습은 조금이라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는 782만 9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19년 30%를 넘어선 뒤 지난해 처음으로 35%를 돌파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이 1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9세 이하 18.6%, 60대 17.3% 순이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29세 이하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70세 이상이 최대 1인 가구 연령층이 됐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 1인 가구에선 7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였고 여성은 70세 이상이 28.3%에 달했습니다. 1인 가구의 소득은 3,22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7.1%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구 소득 7,185만 원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인 가구의 55.6%는 연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소유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무주택자였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 주택 소유율은 31.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택 소유율이 높았습니다. 일하는 1인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취업한 1인 가구는 467만 5천 가구로 1년 전보다 12만 가구 늘었습니다. 1인 가구의 26.1%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1인 가구가 꼽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범죄였고 경제적 위험과 국가안보, 실종, 질병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SBS 권영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22살 서연서 씨는 올해 초 독립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급을 더 많이 주는 식당으로 아르바이트를 옮겼습니다. 마감 타임에 근무를 해서 남은 것들을 이제 싸와서 집에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두 끼씩 이렇게 챙겨 먹으면서 식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전체의 35.5%, 세 가구 중 한 가구로 늘었는데 1인 가구 70%가 연소득이 3천만 원에 미달해 빈곤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이후 고물가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소비 성향은 5.8% 줄어 전체 가구 감소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청년층은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소비를 제약하는 큰 요인, 1인 가구 소비 가운데 주거비 비중이 20.2%나 돼 전체 가구의 주거비 비중보다 훨씬 컸습니다. 임시, 일용직이 많은 고령층은 고용이 불안해 씀씀이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전체 소비 지출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2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소비 감소가 경제 전체의 소비 회복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수 기반을 튼튼히 하려면 이들 가구의 주거, 소득, 고용 안정이 기묘한데요. 정책 대응 측면에서는 연령대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인 가구가 최근 급속히 늘어난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보장 수준이 낮아 다른 나라 1인 가구와 비교해보면 소득 격차가 확연히 벌어집니다. 계속 늘고 있는 1인 가구의 소비 여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들도 허리끈을 바짝 졸라매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2050 1인 가구 2,000명을 조사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걸 살펴봤더니 혼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보통 1.8끼, 그러니까 2끼도 안 먹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엔 혼자 살더라도 그래도 2끼는 기본으로 챙겨 먹었는데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르다 보니 나홀로족들이 식비를 크게 줄인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껴도 지갑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한 달 평균 315만 원을 벌고 있다는데 이 중 생활비 지출 비중이 40%가 넘었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월세랑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서 2년 전보다 이 비중이 2%포인트 넘게 오른 겁니다. 여기에다 금리가 오르면서 빚 갚는 데 쓰는 돈도 늘었고요. 결국 이 손에 남는 돈은 4%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업에 뛰어드는 1인 가구도 크게 늘었다는데요. 2년 만에 12%포인트 넘게 늘어서 올해 절반 넘는 1인 가구가 부수입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부업 종류로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앱테크가 42%로 많았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거나 임무를 수행하고 보상을 얻는 방식인데요. 소액이지만 그래도 10원, 20원씩 살뜰히 모으고 아끼는 겁니다.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1인 가구들의 제일 큰 걱정거리는 역시 외로움과 건강을 제치고 경제적 안정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물가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진 않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일주일에 뭐 2번, 3번 사 먹었던 거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식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먹고 사는데 바쁘고 이제 맨날 계산기 두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울 새가 없어요. 외로움도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이렇게 잔뜩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2년 전보다 만족률은 올라서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1인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